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킹 버틀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최성용 감독님에 대한 간단한 소개와 평점 앤 리뷰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최성용 감독님, 기성용이 있기 전에 원조 성룡이죠. 탑걸의 감독이 되었습니다. 지난번에 원더우먼의 새로운 선수들과 오범석 감독님에 대해서 소개를 드렸는데 최성용 감독님에 대해서는 이번 시간에 소개를 드립니다. 우선 75년생입니다. 그리고 선수 커리어를 보면요. 우선 98년 프랑스 월드컵, 그리고 2002 한일 월드컵 대표팀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J리그 경험이 많은 감독입니다. 빗셀 고베에서 김도훈, 하석주 감독님과 함께 뛰었어요. 이 사진이 보이죠? 한국인 3인방 빗셀 고베에서 활약한 바가 있었고요. 그리고 요코하마 FC에 임대를 간 적도 있었고요. 그리고 J리그 2부 리그죠. 자스파구사츠 군마에서도 활약을 한 바가 있습니다. K리그에서는 수원 삼성에서 오래 뛰었어요. 이후에 코치로서도 활약을 할 때 수원 삼성에서 오래 했죠. 그리고 오스트리아 분데스리가 황희찬 선수의 잘츠부르크로 유명한 그 오스트리아 분데스리가인데요. 그 중에서 라스크라는 팀에서 몸담기도 했습니다. 주 포지션은 윙백 그리고 미드필더를 보기도 했습니다. 최성룡 감독 코치 경력을 오랫동안 쌓아왔죠. 올해부터는 수원 삼성의 또 수석 코치로서 부임을 하고 있고요. 자, 특히 수원 삼성에서도 선수 커리어를 보냈듯이 지도자로서도 서정원 감독 밑에서 코치 생활을 꽤 오랫동안 했습니다. 한 5, 6년 했고요. 그 다음에 최강희 감독이 중국으로 진출했지 않습니까? 다리엔 이팡, 상하이 선화에 있을 때 또 코치로 같이 가서 활약을 한 바가 있고요. 그래서 좋은 지도자들 밑에서 수련을 쌓아서 수석 코치, 그리고 지금은 탑걸의 감독이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국가대표로서도 65경기를 뛰었어요. 그리고 연령별 대표를 다 거친 엘리트 코스를 거친 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지도력과 선수 경험이 풍부한 감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골대녀 챌린지 리그 두 번째 경기가 있었습니다. 바로 탑걸 대 발라드림의 경기였습니다. 골대녀 사상 최초의 가수 더비였죠. 댄스 가수 대 발라드 가수의 구도였습니다. 양 팀의 경기 전 전적 비교해 보겠습니다. 탑걸은 5경기에서 1승 4패를 기록 중이고요. 발라드림은 평가전만 치렀고 아직 공식 경기 기록이 없죠. 자, 탑걸은 아나콘다에 가려서 그렇지 탑걸도 지금 4연패 중입니다. 5연패를 할지 아니면 연패를 끊고 1승을 기록할지의 기로에 있는 탑걸입니다. 탑걸은 시즌2 3라운드부터 와일드카드로 김보경이라는 대형 스트라이커를 영입을 했습니다. 발라드림은 챌린지 리그에 들어서 창단한 골대녀의 10번째 클럽이죠. 최성룡 감독, 김태형 감독 둘 다 데뷔전이고요. 골과 실점입니다. 탑걸 2골에 11실점. 아나콘다보다도 적은 골이에요. 최소 득점을 하고 있는 탑걸. 이 골 가뭄을 해결해야만 할 겁니다. 발라드림은 아직 공식 골과 실점이 없습니다. 지난 대회 성적은 시즌2 리그전 5위를 기록한 탑걸이었습니다. 양 팀의 선발 라인업과 포메이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최성룡 감독의 탑걸입니다. 투투를 들고 나왔고요. 아유미 키퍼, 수비에는 유빈과 체리나입니다. 체리나 선수가 바다 선수의 포지션을 메워줬고요. 전방 투톱입니다. 감미연과 김보경. 그리고 문별 선수가 기본적으로 부상이 있었죠. 그래서 벤치에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김태형 감독의 발라드림은요, 평가전과 같습니다. 원투원, 다이아몬드 포지션을 들고 나왔습니다. 박기영 키퍼, 수비의 손승현, 좌우 날개의 경서와 민서, 그리고 원톱의 서기가 출전을 하고요. 알리 선수 역시 기본적으로 부상이 있었습니다. 벤치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최성룡 감독은 꽤나 유연한 전술의 변화를 보여줬는데요. 중간에 1-3로 포메이션 변경을 하기도 했는데요. 박경 선수의 골킥 장면이었는데 그 낙구 지점에 해당하는 에어리아를 점령하는 거기도 하고 상대 3서, 서트리오와 맞서는 경합하는 그런 포메이션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후반전에는 양팀 다 문별 선수, 알리 선수를 한 번씩 투입하는데요. 문별 선수도 그렇게 오래 뛰지는 못했습니다. 유빈 선수의 패스를 받는 과정에서 좀 부상이 있었고요. 알리 선수도 서기 선수와 곧바로 또 교체가 되었죠. 경기 결과입니다. 탑걸이 발라드림을 승부차기 끝에 2대1로 누르고 승리를 했죠. 정규 시간에는 1대1이었습니다. 자, 양팀 다 자책골이 나왔어요. 경서 선수의 자책골, 그리고 유빈 선수의 자책골이 나왔습니다. 승부차기 과정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탑걸의 승부차기 과정 한번 돌아보시죠. 발라드림은 박기영 키퍼가 아니라 경서 선수를 승부차기 키퍼로 내세웠죠. 자, 탑걸의 1번 키커 김보경 선수였습니다. 왼쪽 상단으로 군더더기 없이 강하고 또 깔끔하게 자신감 넘치게 성공을 시켰죠. 자, 그리고 2번, 3번, 5번 키커 문별 감면 유빈 선수 탄착골을 형성을 했어요. 키퍼 정면으로 보냈습니다. 코스 선택이 아쉬웠죠. 물론 경서 선수도 골키핑을 잘 했습니다만 특히 유빈 선수의 킥은 아주 좋았는데요. 코스 선택 좀 아쉬웠고요. 감미연 선수는 도움닫기 하는 과정에서 좀 주춤했어요. 아마 생각이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문별 선수의 경우에는 부상이 기본적으로 있었는데요. 그래도 한 번의 킥이기 때문에 최성현 감독이 기용을 한 것 같은데요. 킥을 하자마자 다시 또 통증이 올라오는 모습이어서 좀 안타까운 모습이었습니다. 이날의 승부를 가른 건 바로 체리나 선수 4번 키커였습니다. 디딤발이나 임팩트, 슛코스까지 왼쪽 하단으로 향했죠. 3박자가 완벽했던 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체리나 선수가 상체를 활용하는 법을 어느 정도 체득한 것 같습니다. 킥을 하기 전에 상체를 활처럼 뒤로 젖혀졌다가 킥할 때는 앞으로 다시 접는 이게 킥의 고도를 조절하기도 하고요. 킥을 더 강력하게 찰 수 있는 방법인데 체리나 선수의 발전한 모습이 이 승부차기에서도 보였습니다. 발라드림의 승부차기 과정입니다. 결과적으로는 경서 선수만 성공을 하고 나머지 선수들이 성공을 하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평가전과 슈커스를 똑같이 가져갔다는 점입니다. 자, 경서 선수는 평가전 때도 그랬지만 골키퍼 상단에 꽂히는 살짝 오른쪽이긴 했습니다만 막을 테면 막아봐. 강력하고 자신감 있게 킥을 했어요. 키핑도 잘했지만 1번 키커로서의 역할도 잘했습니다. 자, 그리고 서기, 손승현, 민서, 특히 서기 선수, 옆구무를 맞힐 정도로 좋은 슛코스를 평가전에서 보여줬는데요. 이번에는 너무 틀었던 것 같아요. 빗나가고 말았습니다. 손승현 선수의 경우는 파워 슈터인데요. 슛코스가 오른쪽이긴 했습니다만 살짝 밋밋한 정도. 그리고 아유미 선수도 반응이 참 좋았죠. 민서 선수도 평가전 때 이 탑 코너 쪽으로 오른쪽 상단으로 날리는 슛이었는데 이번에는 골대 밖으로 빗나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박기영 선수 코스는 오른쪽이긴 했습니다만 워낙 윈팩트가 좋지 않았죠. 좀 밋밋한 슛이 되면서 아유미 선수가 캐치를 할 수 있을 정도의 느린 슛이 되고 말았습니다. 발라드림의 키커 순서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뒤에 평점에서도 언급을 하겠습니다만 박기영 키퍼를 굳이 5번 키커로 둘 필요가 있었느냐. 그러니까 부담을 좀 줄여줘야죠. 박기영 키퍼에게 다 맡기는 그림보다는 앞에 2, 3, 4번이 다 해결을 못한 것도 있습니다만 탑거를 보면 문별 선수가 부상을 당해서 킥이 좋음에도 5번이 아니라 2번에 뒀거든요. 최성용 감독이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였죠. 그리고 혹여나 실축을 하더라도 뒷번 순서가 있기 때문에 만회를 할 수 있다 이거였는데 박기영 선수의 경우에도 제가 볼 때는 2번이나 3번 앞선에 배치하는 게 좋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패를 하더라도 박기영 선수도 부담을 줄이고 그리고 뒷자리 서기 선수나 손승현 선수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자리잖아요. 그래서 이 순번을 평가전이랑 똑같이 가져갔다는 것도 아쉽고요. 박기영 선수에게 마지막 부담을 다 줬던 것도 아쉬운 부분이었습니다. 양 팀의 기록 살펴보겠습니다. 슈팅 숫자 9개 대 14개, 유효슛 하나, 그리고 3개. 골대를 양 팀 합쳐서 5번이나 맞췄어요. 수중전에다가 체력도 많이 들었을 텐데 골대도 5번이나 맞히는 치열한 가수 더비였습니다. 슛 정확도는 아무래도 좀 떨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패스 지표 양팀이 비슷했습니다. 정확도도 거의 같았고요. 세트피스 양팀 비슷한 개수를 찾고요. 발라드림에서는 킥인에서 여기서 또 자책골을 유도하기도 했죠. 드리블 돌파 김보경 선수 그리고 경석이가 멋진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수비 지표도 살펴보시죠. 커트에 있어서는 탑걸이 더 많았고요. 클리어는 발라드림에 많았네요. 그리고 경석이로 대표되는 가로채기를 해서 역습으로 나가는 장면도 꽤 많았고요. 탑걸 입장에서는 전방으로부터 시작되는 압박이 꽤 좋았던 경기였어요. 자, 세이브 양팀 키퍼 5개, 4개를 기록을 했습니다. 양팀의 평점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탑걸의 평점입니다. 주장 체리나 선수에게는 평점 7.5점을 부여하겠습니다. 킥인에 이어서 PK까지 킥이 정말 많이 좋아졌죠. 승부차기 4번 키커로 나서면서 승부를 결정줘줬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상체 쓰는 방법을 체득한 듯 합니다. 자연스럽게 킥에서 나왔고요. 킥인 장면, 골프 드라이버를 치는 것처럼 아주 팔로우 스윙이 끝까지 가져갔죠. 킥의 파워를 공에 100% 전달하면서 먼 거리에서도 키퍼에게까지 전달이 됐죠. 자, PK도 너무 좋았고요. 다만 킥의 기복 아직 있을 수밖에 없죠. 모든 킥이 다 좋을 수는 없을 겁니다. 이 킥의 꾸준함을 유지해야 좋은 퀄리티를 유지해야 더 좋은 모습이 나올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김보경 선수의 킥인이 있었죠. 헤더 시도를 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물론 공이 빠르기도 했고 헤더 타이밍을 못 맞추기도 했지만 그래도 위치 선정 너무 좋았고 피하지 않았던 용기 그러니까 좀 가능성을 봤던 장면이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아쉬웠던 거 후반전 막판에 노마크 찬스가 났었거든요. 김보경 선수가 킬패스 크로스를 줬는데 이제 발만 대면 들어가는 공이었는데 여기서는 또 스윙을 좀 급하게 가져가면서 발휘되지 못했죠. 결승골 찬스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아마 이거 넣었으면 평점이 훨씬 좀 올라갔겠죠. 그래도 희망적인 건 문별 선수가 부상으로 부재한 가운데 김보경 선수의 패스를 그나마 공격 쪽에서 받아서 골을 넣어줄 자원은 체리나 선수였다. 이 두 장면에서 그런 모습이 보여졌거든요. 결정적 수비 장면도 있었습니다. 서기 선수가 굉장히 좁은 공간이었어요. 미연 선수, 유빈 선수 사이로 돌파한 다음에 슛을 했거든요. 진짜 실점이기로 봤는데 그 사이에 체리나 선수가 수비 커버를 들어가면서 공간 메워주면서 얼굴로 슛블락이 되었어요. 통증도 심했을 텐데 굉장히 중요한 수비를 해줬고요. 하지만 이 바다 선수의 자리로 들어간 거 아닙니까? 체리나 선수가 이 한 번에 끊으려는 거 그러니까 한 번에 덤비는 수비를 하면 응징을 당할 수가 있어요. 뒷공간이 바로 나죠. 경서 선수에게 실점 위기가 있었습니다. 골포스트를 맞아서 실점이 되지 않았는데 좀 일장일단이 있었어요. 자, 많이 발전했습니다. 침착하게 패스 연결하고요. 또 본인에게 달라고 콜플레이도 합니다. 그러니까 김보경 선수에게 다 맡기는 것이 아니라 전방에서 막히면 뒤로 돌리면서 돌아갈 수 있도록 또 체리나 선수가 역할을 해줬고요. 수중전이 정말 힘들죠. 체력이 2배, 3배 드는데 끝까지 좋은 체력을 유지했던 것, 많은 연습과 훈련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고요. 탑걸도 4연패 했습니다. 5연패에 위기였는데 이 연패 사슬을 끊고 1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통산 2승째를 올리게 된 거죠. 이 주장 체리나 선수의 역할이 매우 컸습니다. 감미연 선수에게는 평점 6점을 부여하겠습니다. 몸을 사리지 않는 수비를 했어요. 공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경서 선수의 킥이 아주 매서웠죠. 근데 4번이나 몸으로 받아내면서 차단을 했습니다. 감미연 선수 여리여리한 어떤 피지컬과는 반대로 정말 강력한 깡다구가 분명히 있어요. 전방 압박 굉장히 활발하게 가져가 줬고요. 오프 더 볼 움직임 훨씬 좋아졌습니다. 사이드로 벌려주면서 콜플레이 하면서 유빈 선수가 공을 뿌려주기 쉽게 또 해줬고요. 실제로 패스가 성공되는 모습들이 있었죠. 자, 그리고 세컨볼 집중력 좋았습니다. 키퍼가 쳐낸 것 리바운드 슛을 했는데요. 골에 가장 근접했던 슛이었습니다. 승부차기 키커로는 나섰는데 세 번째 키커 말씀드린 대로 실패를 했고요. 이 퍼스트 터치가 아쉬워요. 오프 더 볼 움직임은 좋은데 공이 날아왔을 때 공이 멀리 튀어나가면서 상대에게 넘어가는 거죠. 이것도 뭐 단시간에 되는 건 아닙니다. 여러 번 훈련을 해서 퍼스트 터치를 잘 가져간다면 더 좋은 찬스들이 이어지겠죠.
그리고 경석이 선수, 이 빠른, 또 젊은 선수들의 압박에 좀 고전을 하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수비적인 기여, 지표도 좋았고, 상당히 활발했는데요. 공격적으로는 좀 아쉽죠. 슈팅도 한 개밖에 없었고요. 김보경 선수와 결국은 연계를 하고, 슈팅을 하는 장면들이 더 나와야 할 것 같습니다. 아유미 키퍼에게는 평점 9점을 부여하면서 경기의 MOM, 맨 오브 더 매치, 플레이어 오브 더 매치로 선정을 하겠습니다. 아유미 키퍼 그야말로 대단한 활약이었습니다. 세이브 5개, 그 중에 2개는 슈퍼 세이브였고요. 승부차기에서도 세이브 2개를 하면서 승리의 1등 공신이었습니다. 골대녀 역대급 슈퍼 세이브가 나왔죠? 저는 최고의 슈퍼 세이브가 나왔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경서의 코너킥, 민서 선수가 다리에 맞춰내면서 슛을 가져갔죠. 들어가는 공이었습니다. 이제 광고를 내보내는 장면에서 이제 일시정지를 했는데 공이 진짜 아이미 선수보다 뒤로 가는 것으로 보였거든요. 아이미 선수의 포지션도 앞에 있다가 왼쪽 뒤로 이동하면서 왼발로 세이브를 했거든요. 엄청난 반사신경입니다. 그야말로 야구로 비유를 하자면 홈런으로 담장을 넘어간 공을 끄집어내는 캐치였다. 그런 캐치가 있지 않습니까? 외야수들한테. 그리고 배성재 캐스터도 끄집어냈다 이런 표현을 했는데 저도 정말 공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후반전 막판이었죠. 박기영 선수의 골킥이 원바운드로 유빈 선수의 키 넘기고 서기 선수가 1대1 찬스를 잡습니다. 그런데 이거 먹혔으면 거의 결승골이었는데요. 각 좁히고 나와서 슈퍼 세이브. 새끼손가락이 아파왔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손을 끝까지 활용하면서 이 골키퍼의 손가락 부상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이런 겁니다. 이런 좋은 슈팅을 잘 막아내면서 승부차기까지 끌고 간 거죠. 자, 민서 선수에게 배달되는 경수의 택배가 계속 이어졌는데요. 그 중에 하나, 머리를 겨냥한 택배가 있었는데 손으로 쳐내면서 또 세이브를 해냈습니다. 자, 골대녀 이 골키퍼 뎁스가 매우 두텁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자원들이 나오는 포지션이 바로 골키퍼인 것 같습니다. 이 넘버원 자리가 매우 치열합니다. 기존에 아이린, 조혜련 그리고 안혜경 선수 정도까지 9 골키퍼들이 있었다면 이제는 신 라인이 나왔어요. 아유미 선수 포함해서 노윤주, 캐시까지 한 6명 정도의 이 골키퍼군이 굉장히 치열한 각축전을 벌이는데 그 중에서 아유미 선수는 굉장히 한 발짝 앞서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강력한 컨텐더임이 분명합니다. 자, 1실점을 했습니다. 경서의 킥인 유빈 선수 등 맞고 자책골. 어쩔 수 없었죠, 키퍼로서도. 하지만 역대급 슈퍼 세이브가 나온 바로 직후 장면이었거든요. 아유미 키퍼 개인적으로는 좀 속상했을 것 같습니다. 자, 서기 선수의 킥이 있었고요. 좀 밋밋한 킥이었는데 캐치를 하려다가 공이 뒤로 빠졌어요. 이 수중전의 경험을 한 거죠. 공이 물이 묻어서 미끌미끌했거든요. 굉장히 놀라는 표정을 했지만 재차 캐치에 성공하면서 수습을 했습니다. 이 최성용 감독이 추구하는 경기 스타일, 경기 전 인터뷰를 보면 알 수 있었는데요. 킥보다는 패스 플레이나 빌드업으로 나가겠다. 그리고 좀 더 공격적으로 나가겠다 했는데요. 그래서 처음에는 스로우를 했습니다만 비가 오기 시작했죠. 전반부터. 이 수중전으로 경기가 전환된 뒤에는 골킥으로 전개를 했다. 그러니까 스로우로 해서 끊기기보다는 상대에게도 부담을 줄 수 있도록 좀 붙이는 킥을 했어요. 성공률은 사실 높지는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날 경기 아유미 키퍼 MOM급의 활약 해줬습니다. 유빈 선수에게는 평점 7.5점을 부여하게 했습니다. 굉장히 침착해졌습니다. 그리고 패스할 때 여유가 생겼어요. 이전에는 그냥 공이 오자마자 차내기 좀 바쁜 스타일이었는데요. 이제는 시야도 확보하면서 어디로 줄지 보고요. 그리고 필요시에는 적당한 드리블도 섞어주면서 패스를 하더라고요. 유빈 선수의 킥인이 민서 선수를 맞고 들어갈 뻔했습니다. 선취골을 또 유도할 뻔했는데 박기영 키퍼가 또 세이브를 해냈죠. 지난번 경기 김가영 선수가 이런 모습 보여줬는데요. 유빈 선수에게도 나왔는데 본인이 높게 차올리고 다시 본인이 볼을 소유하는 그 과정에서 민서 선수를 제끼는 시츄에이션이 나오기도 했어요. 세트피스를 뒤로 내주고 슛하는 패턴 좋은 임팩트를 가져갔습니다. 이전에는 시즌2 때는 3번의 슛을 하면 3번 다 빗맞아서
아예 막 사이드라인 쪽으로 나가거나 좀 아쉬운 임팩트가 됐었는데요. 이날 한 번이긴 했습니다만 정확한 임팩트를 해주는 것 역시나 향상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자책골을 기록을 했습니다. 경서 선수의 킥인이 워낙 매섭고 날카로웠어요. 애초에 그쵸? 그렇지만 민서 선수를 품 안에 두고 마크하느라 공을 좀 등진 경향도 있었죠. 오는 공을 제대로 못 봤다. 등 맞고 들어갔어요. 그래도 이건 좀 불운한 상황이라고 보여지고요. 승부차기 5번 키코로 나섰었죠. 킥은 워낙 좋았습니다. 하지만 코스가 정면인 게 아쉬웠죠. 본인이 승부를 결정지을 수 있었지만 그렇지는 못했고요. 자, 이제 탑걸은 패스 플레이를 합니다. 유빈 선수가 그 후방 빌드업에 키가 되는 선수인데요. 모든 패스를 성공시킬 수는 없습니다. 아직은 숙련도가 좀 낮을 수밖에 없겠죠. 지금부터 잘하면 뭐 패스 마스터일 테니까요.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한 두 번 정도 좀 끊기면서 위험한 장면이 있었는데요. 서기 선수가 커트하고 나중에 경서가 크로스바를 마치기까지 아웃프론트로 마친 장면이 있었죠. 이 일련의 과정이 끊기는 과정에서 나왔습니다. 경기 종반에는 서기 선수에게 실점 위기를 내주기도 했죠. 박기영 선수의 골킥을 원바운드로 키를 넘겼어요. 유빈 선수가. 이 골킥이 키를 넘어갈 때 항상 상대 공격수에게 찬스를 내주게 되죠. 아유미 선수가 세이브를 하면서 커버를 해줬습니다. 그래도 유빈 선수 수비 지표도 준수하고요. 이제 패스까지 장착을 하게 된다면 정말 수준급의 수비수가 될 것 같습니다. 김보경 선수에게는 평점 8.5점을 부여하겠습니다. 자책골을 유도했습니다. 팀의 동점골이었죠. 경서의 코너킥이었고요. 감미연 선수가 몸으로 커트를 했습니다. 그리고 문별 선수가 김보경 선수에게 연결을 했죠. 이 3자 플레이가 있은 뒤에 다시 김보경 선수가 드리블을 좀 치다가 문별 선수에게 리턴을 주는 패스를 내줍니다. 자, 이 공을 경서 선수가 마치 어시스트를 받아먹듯이 조원희 선수급의 멋진 자책골을 넣었어요. 사실은 클리어를 시도한 거죠. 빗맞기도 했고요. 수중전이다 보니까 미끄럽기도 했을 겁니다. 김보경 선수 이어서 승부차기에서도 본인의 역할을 다해줬죠. 1번 키커로서 아주 대담하고 자신감 넘치게 골을 성공시켰습니다. 이날 골대를 두 번이나 맞췄죠. 크로스바를 맞는 킥인도 있었고요. 자, 경서의 타이밍 뺏는 드리블 굉장히 멋있었잖아요. 그리고 슛했는데 골포스트 엄청난 솔로골이 나올 뻔했습니다. 자, 전반전 일찌감치 사실은 경서 선수의 자책골이 나올 뻔했어요. 약간 전조 증상이랄까요. 드리블 돌파 후에 크로스했는데 경서 선수 맞고 자책골 될 뻔한 것 박기영 키퍼가 막아냈죠. 그리고 킥인에서 감미연 체리나에게 정확한 배달을 보여줬습니다. 감미연 선수는 퍼스트 터치가 좀 투박한 면이 있었고요. 체리나 선수는 임팩트가 잘 되지 못하면서 흘렸죠. 김보경 선수 여전히 필드골이 없다는 게 좀 아쉽습니다. 그리고 외롭습니다. 문별 선수도 부상이기도 했고요. 전체적으로 탑걸 선수들 모두 다 발전을 했지만 아직 김보경 선수를 제대로 보좌해주지 못하는 느낌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경기 막판 체리나 선수에게 준 킬패스. 발만 대면 됐었는데 이 어시스트 하나가 김보경 선수 입장에서는 날아간 셈이었어요. 자, 그리고 서기 선수를 수비할 때 김보경 선수가 항상 협력 수비를 해줬거든요. 이 서기 선수를 무력화하는데 아주 큰 역할을 했습니다. 수비 지표 보세요. 굉장히 좋은 지표고요. 팀원들과의 패스 플레이도 분명히 늘어났습니다. 패스 성공률도 아주 좋죠. 시즌2에서는 와일드카드로 투입됐기 때문에 본인이 해결해야 된다는 중압감이 더 컸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막히면 뒤로 내주고 다시 본인이 받고 그런 어떤 유기적인 모습이 더 보여서 좋았습니다. 남은 건 이제 필드골을 놓는 과제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서 선수와도 스타일이 굉장히 비슷한 것 같습니다. 멀리서도 과감히 슛하는 것, 그리고 경기 막판에 거의 킥인 대결이었죠. 두 선수의 날카로운 킥을 보유한 것, 해결 능력을 보유한 것, 어시스트 능력도 있는 것, 드리블 능력, 굉장히 김보경 경서 닮아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문별 선수에게는 평점을 드릴 수가 없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부상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후반전에 투입이 됐죠. 유빈 선수의 패스를 받는 과정에서 다시 오른쪽 허벅지 통증이 올라왔습니다. 비도 내리는 수중전이었기 때문에 무리하면 안 됩니다. 그럼에도
2번 키커로서 승부차기에 나섰는데요. 참 안쓰러웠던 게 킥을 하자마자 다시 통증이 올라왔어요. 온전한 컨디션으로 잘 회복이 돼야 될 텐데요. 문별 선수의 발전도 굉장히 궁금하죠. 왜냐하면 김보경 선수를 그래도 보좌할 수 있는, 서포트할 수 있는 공격 자원이기 때문이죠. 다음 경기에서 혹시 나설 수 있었을까요?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최성용 감독님에게는 평점 8점을 부여하겠습니다. 데뷔전에서 첫 승을 했습니다. 골대녀 감독들 아무나 누릴 수 없는 기쁨이죠. 그리고 사상 첫 가수 더비, 그리고 첫 수중전에서 승리한 감독이 되었습니다. 탑걸은 4연패 중이었는데요. 이 연패샷을 끊고 1승을 했고요. 다만 승부차기로만 2승입니다. 정규 시간 내에 승리하는 것도 필요하겠습니다. 김보경을 중심으로 한 공격적인 팀을 추구하겠다고 했고요. 킥보다는 패스 플레이를 통해서 전개할 거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날 수중전이었죠. 아유미의 골킥으로 선회를 했습니다. 이 임기응변에 능한 것 같아요. 수중전에서 빌드업을 시도하다가 오히려 끊길 수 있기 때문에 좀 안전한 방향을 선택을 했습니다. 승부차기에서 문별 선수 2번 키커 투입 참 좋았죠. 문별 선수의 부담도 줄여주고 팀으로서도 문별 선수가 실패하더라도 뒷순서에서 기회 살릴 수 있다. 결과적으로 체니나 선수가 그 기회를 살려냈죠. 그리고 퍼스트 터치를 강조를 했습니다. 첫 터치를 잘하면 패스도 할 수 있고 드리블도 할 수 있다. 어찌 보면 당연한 얘기죠. 퍼스트 터치 잘하면 옵션이 생깁니다. 공격적인 축구를 하기 위해서라도 퍼스트 터치를 잘 가져가야겠죠. 전반 2분 실점 전까지는 필드 플레이에서 오히려 탑걸이 압도하는 느낌 분명히 있었고요. 상대방은 경서에 킥 능력으로 풀어나갔어요. 그래서 좀 고전을 했습니다. 탑걸 입장에서 다행인 것은 후반전 1분 이른 시간에 동점골이 나왔죠. 그 이후로는 정말 백중세였어요. 한 번씩 주고받으면서 정말 가수 더비, 수중전다운 아주 지독한 치열함으로 승부차기까지 갔습니다. 자, 탑걸 팀의 전반적으로 실력이 다 상승을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최진철 감독이 구축한 수비 라인이 있었죠. 물론 바다 선수가 나가긴 했습니다만 체리나 선수가 공백을 잘 메워줬고요. 패스 플레이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문제, 여전히 골 가뭄이 심각합니다. 김보경 선수가 여전히 외롭고요. 문별 선수가 부상입니다. 그러니까 3골을 총 넣었는데 2골이 상대의 자책골, 1골이 김보경의 프리킥 골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필드골이 지금 없는 상황이에요. 필드골도 넣어야 될 거고요. 그나마 이 경기에서는 체리나 선수가 김보경 선수와 연계성을 보여주는 장면들이 있었습니다. 다음 경기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발라드림의 평점입니다. 주장 박기영 키퍼에게는 평점 7점을 부여하겠습니다. 박기영 키퍼 세이브 4개, 그중 하나는 슈퍼 세이브라고 부를만 했고요. 캐치도 2개가 있었습니다. 좋은 골키핑 보여줬어요. 전반전에만 2번의 자책골 위기 세이브 해줬습니다. 김보경 크로스 경서 맞은 것 막아줬고요. 유빈 킥인 민서 맞고 굴절된 거 막아줬거든요. 자, 하지만 3번째 자책골까지는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워낙 조스카스급의 자책골이기 때문이었죠. 자, 어시스트 찬스도 날아갔습니다. 박기영 선수 평가전에도 어시스트 기록했는데요. 이번에도 상대의 키를 넘기고 서기에게 1대1 찬스가 났는데요. 아유미 키퍼가 또 슈퍼 세이브를 하면서 결승골을 어시스트 할 뻔했는데 그 찬스가 날아갔습니다. 자, 승부차기 키커 5번으로 나선 게 유일하게 좀 아쉬웠던 부분이었죠. 밋밋한 킥을 했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5번 키커가 아니라 2번이나 3번 정도로 기용이 됐다면 어땠을까? 이 5번 키커로 나섰던 것 아쉽습니다. 이건 본인의 선택이 아니죠. 감독의 결단이었기 때문에 좀 아쉬웠던 부분이고요. 골킥의 정확도는 아직 아쉬운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만 비거리가 향상이 됐고요. 경석이가 또 잘 받아주죠. 그리고 그 중에 하나 정도는 이렇게 어시스트 찬스가 됩니다. 박기영 키퍼 좋은 모습 보여줬네요. 알리 선수에게는 평점을 드릴 수가 없겠습니다. 문별 선수와 같은 이유로 부상이 있었죠. 오른발 부상이 있었고요. 뛰기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승부차기도 할 수가 없었던 상황이었죠. 그래서 박기영 키퍼가 나설 수밖에 없었던 것 같고요.
후반전에 아주 짧게 투입이 됐습니다. 서기 선수가 잠깐 빠졌었는데요. 곧바로 또 교체가 되었죠. 손승현 선수에게는 평점 7.5점을 부여하겠습니다. 간결한 클리어를 보여주죠. 좋은 수비수입니다. 김재화형 수비수. 김재화 선수가 클리어를 워낙 잘했기 때문에 그렇게 불렀는데요. 몸싸움을 적극적으로 잘해줍니다. 피지컬이 좋죠. 김보경, 감미영과의 몸싸움에서 우위를 보여줬고요. 후반전 들어서 김보경 선수가 골문으로 직접 겨냥한 킥인을 많이 날렸는데요. 헤더로서 걷어내고 또 얼굴로도 막아내고요. 좀 터프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수중전이라서 많이 지칠 수 있는 경기였는데요. 지치지 않는 모습이었어요. 탄탄한 체력 보여줬습니다. 승부차기에서는 3번 키커로 나섰는데 실패를 하고 말았죠. 자, 어시스트 찬스 하나 날아갔습니다. 경서에게 찔러준 킬패스가 있었죠. 경서 선수가 골포스트를 맞췄죠. 자, 그리고 체리나 선수에게 노마크를 내주기도 했습니다. 경기 막판이었죠.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사이드라인으로 좀 딸려가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손승현 선수가. 이날 김보경 선수가 예를 들어서 민서를 제끼면 손승현 선수가 수비 커버로 인해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반대편의 선수가 빌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경서 선수가 커버를 해야 되는데요. 이 수비 커버가 없을 시에 위기가 발생을 하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제 경기 막판에 나타났던 모습이었는데요. 이 사이드 라인으로 딸려가는 거 어떻게 위치 선정을 할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수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민서 선수에게는 평점 6점을 부여하겠습니다. 아유미 키퍼의 역대급 선방이 나왔죠. 여느 키퍼였다면 골이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아까웠습니다. 민서 선수의 골 찬스. 경서의 킥인 민서 선수가 다리에 맞추면서 슛으로 가져갔습니다. 이 외에도 계속해서 민서 선수를 겨냥한 딜리버리가 왔는데요. 적극적인 움직임 가져가면서 볼에 몸을 맞췄죠. 꼭 머리나 다리가 정확하게 맞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그렇죠? 몸을 맞고 들어가면 되는 건데요. 상당히 저돌적인 모습이었고요. 유빈 선수의 자책골에도 영향을 미친 거죠. 유빈 선수가 민서 선수를 마크하느라 공을 잘 제대로 보지 못했으니까요. 자, 아까운 찬스 또 있었습니다. 좋은 찬스에서 헛발질. 이것도 경기 후반부였었는데요. 서기의 킥인 경서민서로 이어지는 3자 플레이. 바로 이전 경기 원더우먼의 홍자의 골을 연상시키는 그런 패턴 플레이였는데 이 찬스에서 헛발질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승부차기에서도 4번 키커로 좀 실패를 했죠. 자, 그리고 전반전에 민서 맞고 자책골 위기도 있었습니다. 박기영 키퍼의 선방으로 이 위기가 넘어갔죠. 그리고 아유미 키퍼의 골킥 원바운드 후에 키 넘기기. 민서 선수가 그나마 좀 장신 선수이기 때문에 민서 선수는 그래도 낙하점을 좀 찾아줘야 되거든요. 네, 민서 선수의 키마저 넘긴다면 상당히 위기가 초래될 수가 있죠. 김보경 선수 마크에 전반적으로 고전을 했습니다. 자주 돌파를 허용을 했고요. 패스 플레이, 수비력은 초반에는 굉장히 집중력이 좋았는데 이게 수중전 때문이었을까요? 이 후반부로 갈수록 좀 집중력 좀 아쉬웠습니다. 경서 선수에게는 평점 8.5점을 부여하면서 진팀 선수 중에서 가장 잘한 선수에게 수여하는 민트별을 드리겠습니다. 경서 선수 이날의 사실상 주인공이었죠? 가장 많은 장면을 보여줬고요. 자, 먼저 자책골 유도를 했습니다. 유빈 선수의 자책골 유도였죠. 자, 경서의 킥, 민서의 슛. 어찌 보면 되게 단순해 보이는 패턴이에요. 그쵸? 장신에게 계속 딜리버리가 가는 거죠. 하지만 지속적으로 효과를 봤고요. 민서에게 아주 집요하게 한 5번, 6번 딜리버리가 계속 갔는데 결국 유빈 선수의 자책골을 유도를 했습니다. 하지만 경서 본인도 자책골 위기가 전반전부터 나왔어요. 김보경의 크로스, 경서 맞고 박기영의 선방. 뒤에 감미연 선수가 있었기 때문에 먼저 커트하려고 했는데요. 글쎄요, 경서 선수 이 자책골을 기록한 것을 보면 조금 급한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좀 집착성이 더 필요할 것 같고요. 말씀드린 대로 조원이급 시원한 골. 또 이게 어설픈 자책골이면 오히려 찝찝한데 시원하게 넣었기 때문에 아주 볼거리를 선사를 했습니다. 김보경 선수가 문별에게 패스한 볼을 클리어하려는 의도였죠. 네, 이게 아주 시원한 자책골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충분히 만회를 했습니다. 예, 승부차기에서도 키퍼로 나섰죠.
정면으로 오긴 했습니다만 3개의 세이브를 해냈고요. 일본 키코로서도 나서면서 만세 슛을 또 이끌어내는 본인의 역할을 다해줬습니다. 이날 골대를 무려 3번이나 맞췄습니다. 서기, 승현, 경서로 이루어지는 3자 플레이 골포스트 한번 맞췄고요. 그리고 아웃프론트에 맞춘 2차 슈팅, 1차 슈팅이 슛블락에 막혔고요. 재차 슈팅을 가져가는데 아웃프론트에 그걸 맞추면서 크로스바를 맞췄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부위에 공을 맞추면 어느 방향으로 날아가는지를 알고 있는 거잖아요. 경서 선수의 짬바를 알 수 있었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킥인 상황에서 아유미 선수의 손을 맞고 크로스바를 맞춘 상황도 있었습니다. 팀원들이 재차 슛을 하려고 했는데 잘 성공하지는 못했죠. 경기 마지막에 어려운 각도 오른쪽 치고 나가면서 슛을 하는 것 빗나갔지만 굉장히 위협적이었고요. 그리고 마지막 킥인 김보경, 체리나 다 통과하면서 빗나갔는데 굉장히 아슬아슬했어요. 물론 킥인이 그냥 들어가면 노골입니다만 이 선수들 중에 한 명 맞고 굴절됐더라면 또 결과가 달라질 수 있잖아요. 경서 선수 여러모로 좋았습니다. 수비도 열심히 했고요. 예리한 킥을 정말 많이 보여줬어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김보경 선수와 유형이 닮아있다. 드리블 돌파 잘하는 거, 장거리 킥인, 그리고 슛 능력, 패스 연계 능력까지요. 그리고 시즌2의 정혜인 선수가 좀 연상이 됐거든요. 왜냐면 정혜인 선수도 밀렸을 때, 필드 플레이가 좀 액션리스트가 밀렸을 때 본인의 킥으로 좀 해결을 해줬거든요. 경서 선수에게 좀 그런 모습도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서기 선수에게는 평점 7.5점을 부여하게 했습니다. 자, 슈팅을 많이 가져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승부차기 키커로서도 제 역할을 해주지를 못했어요. 자, 기본적인 발재간 보여줬습니다만 상대의 집중 압박에 고전을 했습니다. 체리나 선수와 감미연 선수 그리고 김보경 선수까지 협력 수비를 해주니까 이 공격 전개가 쉽지 않았어요. 뒤로 계속해서 공을 내줄 수밖에 없었고요. 자, 등지는 플레이는 굉장히 잘했죠. 볼키핑을 해주면서 손승현 선수에게 내주는 장면. 이 장면이 대표적이죠. 서기, 손승현, 경서 3자 플레이, 경서의 골포스트까지. 자, 퍼스트 터치가 정말 좋죠. 골킥으로 높게 뜬 공도 발 앞에 딱 붙여놓는. 자, 이게 최성용 감독이 원하는 거잖아요. 탑걸한테. 그러면 다음 동작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다. 패스라든지 드리블을 할 수 있든지. 서기 선수가 그렇게 이미 하고 있어요. 그 경지에 올라 있습니다. 자, 경석이 듀오가 패스를 주고받다가 좁은 공간에서 미연, 유빈 선수 사이로 서기 선수가 드리블하고 슛까지 하죠. 골 찬스였는데 체리나 선수가 커버하면서 앞면으로 슛블락을 했습니다. 결정적 수비였고요. 또 경기 마지막에 박기영 골킥이 상대 수비 넘기면서 서기한테 연결됐는데 이거 넣어줬어야 되죠. 예, 서기 선수라면 넣어줬어야 되는데 또 아이미 선수가 슈퍼 세이브를 했습니다. 평가전과 굉장히 유사했잖아요. 그때도 상대 수비의 키를 넘기면서 서기 선수가 왼발 마무리를 했었는데요. 자, 이날은 이 결승골 장면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김태형 감독님에게는 평점 6점을 부여하겠습니다. 자, 가수 더비이자 수중전에서 패하고 말았습니다. 자, 쉽지 않은 조별 예선입니다. 다음은 또 원더우먼이기 때문에요. 상당히 재밌는 경기가 또 예상이 되는데요. 자, 굉장히 스윗한 지도력을 보여주셨어요. 선수들의 부상 여부 일일이 확인을 하고요. 테이핑 직접 해주시고요. 아이스박스에 무겁잖아요. 얼음팩을 다 일일이 준비해와서 아이싱을 할 수 있도록 또 섬세하게 챙기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우리 애들 스트레스 주고 싶지 않다. 짧은 시간 내에 이 정도로 발전한 것도 큰 효과다. 긍정적인 에너지를 임할 거다라는 사전 인터뷰도 보여줬습니다. 자, 전반 2분 선취골 전까지는 필드 플레이에서 꽤 밀리는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경서의 킥으로 돌파했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즌2 정혜인처럼 필드 플레이에서 밀리면 세트피스 킥으로 풀어가는 그런 방법도 보여줬어요. 자, 세트피스 패턴도 조금 단순했습니다만 효과가 좋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보여줬습니다. 결국 상대의 자책골까지 유도를 했죠. 하지만 후반전 이른 시간에 너무 또 경서의 자책골이 나오면서 이 리드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승부차기에서 경서를 키퍼로 기용한 거 좋았죠. 결과적으로 세이브 3개를 해냈고요. 하지만 아쉬웠던 것은 역시나
박기영 선수를 굳이 5번으로 또 배치를 했어야 했나? 평가전 때 이미 드러났잖아요. 박기영 선수가 킥에 약점이 있다면 2번 정도로 기용을 했으면 됐죠. 문별처럼요. 박기영의 부담감도 줄이고 뒷순서에 석이랑 손승현이 배치된다면 만회를 할 수도 있었을 텐데요. 좀 아쉽습니다. 이 동일한 순번을 가져간 것이요. 자, 어쨌든 1패를 안고 있기 때문에 다음 원더우먼전이 매우 중요해진 김태형 감독과 발라드림입니다. 양 팀의 평점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탑걸입니다. 체리나 7.5점, 감미연 6, 아유미 9점에 MOM, 유빈 7.5, 김보경 8.5, 최성용 감독 8점입니다. 발라드림입니다. 박기영 7점, 손승현 7.5, 민서 6, 경서 8.5점의 민트별, 석이 7.5, 김태형 감독 6점입니다. 챌린지 리그 순위표입니다. 모든 팀이 한 경기씩 치렀는데요. 탑걸이 승부차기 끝에 이겼죠. 승점 3점을 따내면서 원더우먼 탑걸 1, 2위에 올라 있고요. 발라드림은 골득실 지로입니다만 승점도 지로가 됐습니다. 점점 더 혼전 속에 빠져들 것 같은데요. 다음 경기들 기대가 되는군요. 챌린지 리그 순위표입니다. 자책골만 2골이 나왔기 때문에요. 리스트에 변동은 없습니다. 챌린지 리그 도움 순위입니다. 역시 변동은 없습니다. 골대녀 역대 득점 순위 한번 보고 가시죠. 역대 도움 순위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음 경기는 원더우먼과 발라드림의 경기입니다. 애초에 이 두 팀이 슈퍼리그에 진출할 거다, 1, 2위를 할 거라는 예상이 많긴 했는데요. 발라드림이 1패를 하면서 이제 알 수가 없게 됐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발라드림이 원더우먼을 잡는다면 1승 1패로 물리는 그런 상황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물론 원더우먼이 2승으로 유리한 고지에 오를 수도 있지만요. 굉장히 기대가 되는 경기입니다. 예고편을 보니까 원더우먼은 지난 경기에서 재미를 봤던 포메이션이죠. 키썸 선수를 후방에 배치하면서 홍자 김강의 전방, 그리고 김희정이 킥인 등에서 이제 뿌려주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이고요. 발라드림은 동일하게 다이아몬드 1-2-1의 3서 서트리오가 공격에 나서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이 경기에서 무려 9명이 신입 선수예요. 굉장히 치열하게 동기부여가 잘 되어 있을 거거든요. 특히 발라드림은 1패가 있기 때문에 아주 치열한 접전이 예상이 됩니다. 자, 사상 첫 수중전이었습니다. 수중전은 부상 위험도 높고 체력도 2배, 3배 빨리 소진이 되거든요. 공도 무겁고 맞으면 아프고 정말 어려운 경기 두 팀이 승부차기까지 가면서 보여주셨고요. 가수 더비다운 아주 치열한 경기 재밌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영상 여기까지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킹버틀러였습니다. 바이.